오늘은 최보식 편집인의 그런 일 매일매일 하는 기관이 어디? 고위직 정보맨의 통렬한 폭로를 전해드립니다. 22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폭로 장면이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TV 생중계되는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넣으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지시를 간첩단 사건, 평양, 북한 보위부 등의 단어로 통렬하게 까발린 것입니다. 이날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22분께 윤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까 대기하라고 했다고 말했고, 대기 중 비상계엄 소식을 TV를 통해 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국정원이 국가 핵심 정보기관인데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발효됐는가라고 생각했고 당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그날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목적어가 없어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고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그 직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고서야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것을 깨달았고 대통령을 좋아했다. 시키는 것 다 하고 싶었다. 근데 그 체포 대상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위원장님인 안규백 국정조사위원장이 가족과 저녁 식사하고 TV를 보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 수갑을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홍 전 차장은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다. 어디인가? 평양이다.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이 어디인가? 북한 보위부라고 말했습니다. 계엄으로 정치인들을 잡아 넣으려는 윤석열 정권은 북한 정권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또 홍 전 차장은 그날 밤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보고했으나 조 원장이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태용 원장도 알고서 묵인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11시 6분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후 11시 30분에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집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렸다. 내가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말하니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했을 뿐 관련 보고를 받기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의 업무 방향 지침 요청에도 조 원장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부인했습니다. 조 원장은 덧붙이기를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소집한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끝난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전화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날 밤에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퇴근해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항명으로 보고 국정원장에게 경질 지시를 했습니다. 그 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불법 지시를 언론에 흘렸고 국회정보위에 출석해 답변했습니다. 명색이 보안 비밀을 목숨처럼 여기는 최고위급 정보맨 아닙니까? 이런 정보맨이 VIP하고 나눈 통화 내용을 곧바로 폭로한 것은 정보기관에서는 거의 유례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홍 전 차장에 대해 배신자, 민주당 쪽에 줄 섰다 등등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육사 출신입니다. 국정원에 특채된 인물이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병기, 이병호 두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적폐수사 광풍이 몰아치자 그는 검찰에 불려가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때 사건으로 생겼을 수 있는 정치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트라우마가 이번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서 자신의 무관함을 보여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언론과 야당 쪽에 접촉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왜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을 따로 불러 이런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요? 조 원장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계엄 선포 한 달 전쯤 조태용 경질설이 돌기도 했었거든요. 대신 홍장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는 친하니까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홍 전 차장은 실제 한동훈 대표는 물론 민주당 김민석, 박지원 의원과도 가까웠다고 하는군요. 홍 전 차장은 그날 밤 체포 대상 14명 중 한 사람인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 걸어서 이 사실을 알려줬다 하는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닌 한동훈 쪽에 줄 섰다는 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이날 국정조사에서 한동훈 대표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홍 전 차장은 이날 계엄 사흘 뒤인 6일 국회 정보위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후임 국방부 장관도 김용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엄 관련된 부문의 군 지휘관들이 모두 건재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 전 차장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사령관들이 내가 내란죄로 소추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첫 번째와는 달리 훨씬 더 강하게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홍 전 차장의 폭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양심선언이라며 박수쳤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정보맨들에게는 치욕과 불명예스러운 날이었을 겁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